자, 이번엔 시장 시그널 들어가 볼 시간이고요. SP 인베스트먼트 이주호 본부장,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 말씀 듣기 전에 또 무슨 주제인지 타이틀을 먼저 파악해야 되니까 김유정 아나운서 정리해 주시죠.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그널은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의료 AI 섹터에 대해서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셀바스 헬스케어가 상한가에 들어가기도 하는 등 오늘까지 그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국내 의료 AI 섹터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를 셀바스 그룹이 제시했다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의 러브콜이 한국 의료 AI 기업을 향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셀바스 그룹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메디컬 AI 얼라이언스가 있는데요. 이곳이 미국 월가의 주력 투자자인 도미나리 홀딩스와 함께 전략적 투자와 사업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협력을 그냥 단순한 기술적인 제휴, 미국으로의 진출로만도 해석해 볼 수 있지만 이보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도미나리 홀딩스가 트럼프 일가에서 장남과 차남을 공식적인 자문위원으로 선정하는 등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쉽게 설명하자면 트럼프 행정부와의 그 강력한 연관성을 통해 미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연결다리이자 교두보를 확보했다라고 시장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러브콜의 대상이 된 MA의 메디컬 AI 얼라이언스에는 셀바스 AI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요. 그 외에 국내 의료 AI 또 제약 관련 종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미사이언스, HLB 글로벌, JL카이까지 함께 포함되면서 국내 AI를 다시 한번, 국내 의료 AI를 다시 한번 재평가해봐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과연 국내 AI, 의료 AI 관련 기업들의 그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이제는 글로벌 무대 안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경쟁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함께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정부 역시 의료 관련된 빅데이터 활용을 확대한다라고 발표한 만큼 시장이 주목하고 상승하고 있는 의료 AI 관련 종목들 함께 분석해 보고요. 지금 투자한다면 어떤 종목이 가장 유망한지 옥석 가르기까지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자, 의료 AI, AI 바이오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뭐 다 모르는 건 어차피 다 똑같은 거고. 이게 이제 각자의 분야에서 색채를 내고 개성을 갖고 살아남느냐 아니면은 저희가 가끔 얘기하지만 독자 승식, 뭐 승자 독식, 죄송합니다. 승자 독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구글이나 뭐 이런 빅테크 진짜 글로벌 AI죠. 네. 그런 기업들이 AI도 먹어버리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저기 의료 쪽이나 바이오 쪽도 섭렵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도 하고 어떤 게 맞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주호 본부장이 보시는 의료 AI 먼저 들어볼까요? 네, 우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AI 산업이 계속 커져가고 있다라는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점점 AI 산업이 커질수록 이거를 수익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압박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제 확장되는 국면이죠. 그러니까 AI를 접목해서 로봇도 하고 뭐 자율주행도 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의료 AI 그다음에 신약 개발 이런 쪽까지 지금 확장되고 있는 국면 속에서 그 안에서 뭔가 기술력이라던가 이슈가 나오면은 시장에서 지금 강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어제 셀바스 헬스케어 상한가랑 셀바스 AI 급등에 대한 케이스도 비슷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AI 산업이 중요도가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이슈가 강한 이슈가 붙어버리니까 여기서 바로 주가로 반응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투이티브 서지컬 뭐 주가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보시면은 이 의료 수술용 의료 뭐 기술 이런 로봇 이런 쪽이 계속 지금 시세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고용이 그런 케이스를 계속 보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하게 AI가 그냥 그 AI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AI에서 계속적으로 뭔가 새로운 산업으로 접목되면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원하고 약간 성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그게 바로 주가로 좀 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뭐 미중 갈등이 사실 이제 무역 전쟁을 넘어서서
이제 로봇 산업에서도 이제 중국이 많이 따라오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로봇에 드라이브를 걸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AI 산업 발전이 이제 다음 4차 산업으로 지금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산업들의 결합이 지금 시장에 반응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트럼프의 차남인가요? 도미나리 홀딩스 뭐 삼남인지 차남인지 하여튼 뭐 자제분들도 많으셔가지고 하여튼 메디컬 AI 얼라이언스는 결국에 연합이라는 뜻일 거예요, 그죠? 그 연합 안에 우리 기업이 우리 이거 잘해, 셀바스가 그래서 우리도 메디컬 AI 얼라이언스 프로젝트를 이렇게 얘기했나 보고. 실제 접촉은 아닌 것 같은데 가능성을 지금 타진하는 거죠. 조금 좀 시장이 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메디컬 AI 얼라이언스는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거고요. 네, 셀바스 그룹 외에 이제 HLB 글로벌, JLK, 폴라리스 AI 파마, 파마 한미사이언스, 한컴 위드 큰 회사라고 해봐야 한미사이언스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런 회사들이 모여서 이제 의료 AI 우리나라 이제 데이터들이 그래도 우리나라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네, 데이터가 약간 좀 디지털화가 잘 돼 있죠, 우리나라가 의료용 데이터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트럼프랑 엮여서 올라간 거죠, 사실은. 이거 기존에 그냥 이거 협약 체결했다, 업무 협약 체결해서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고 상한가까지 갈 가능성은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트럼프 삼남인가가 이제 또 장남인가 삼남이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데 네, 그들이 그럼 의료 AI를 잘 알아서 거기 들어가 있느냐? 그냥 코인 하려고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도미나리 홀딩스가 이제 의료 AI도 하지만 사실은 여러 업 중에 지금 암호화폐 관련된 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돼서 이제 트럼프 집안이 지금 코인으로 돈 많이 벌었잖아요. 네, 예, 자기 코인도 막 발행하고. 그렇죠. 네, 이제 이쪽으로랑 연결돼 있는 거지 이게 의료 A랑 연결된 건 아니다라고 보면 그냥 이게 무슨 인도네시아도 아니고, 예, 설계하기 나름인데 그런 것도 예. 있죠. 오픈 AI가 또 거기 코인을 발행했죠. 월드 코인인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전 세계 자기 정보를 팔면 코인을 준단 말이에요. 약간 그런 형태고 의료 정보도 마찬가지 아니까 나의 의료 정보를 공개하는 거에 동의하면은 코인 그럴 수도 있죠. 줄 수-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이제 있겠죠. 지금 트럼프와 연관돼서 올라간다. 이 주식시장에 한 20년 있으면서 이런 걸 또 처음 봤는데 미국 네. 대통령 가문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보는데 대세가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 아들이 지금 어느 회사에 들어가 있다 그 회사가 올라가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도. 네. 네, 참 이상한 미국이 후퇴했다, 후진국이 된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런 거에 반응해서 살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의료 AI 전반은 좋은데 그래서 종목을 잘 고르고 앞으로 이제 의료 AI가 구글이라든지 이런 빅테크 회사들이 장악을 할지 아니면 지금 일부 특화된 기업들이 살아남을지 그렇죠. 그 여부는 빅파마들이라고 하는 빅파머시 그렇죠. 글로벌 제약사들이 예, 또 글로벌 가만히 있잖아요. 제약사들과 그다음에 일부 이제 빅테크 회사들이 합종 연행을 하면서 엔비디아도 의료 AI 관련된 거 하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재편되느냐 그 안에서 그럼 우리나라의 뷰노라든지 루닛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사실은 기로에 서 있죠. 네. 엑스레이 분석하는 거 가지고 지금 버티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중요하면 오히려 이제 백투더 베이직으로 가야 된다. 네. 그러면 결국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예, 아까 말씀하신 의료용 개인 환자 정보도 있지만 그 외에 신약을 개발하려면 세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네. 단백질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오히려 이런 걸 분석하고 여기에 관련된 청바지를 파는 회사들 찾아보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진단 분야는 사실 그 영상 자료를 가지고 진단 데이터를 누적하고 학습하고 속도를 빨리 판단하고 이런 건 좋은데 영상이 이제 또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 병의원 정형외과를 가보면은 그 CT 촬영할 때 MRI도 그렇지만 조금 더 고화질은 비싸게 내요. 예. 네, 그 두 중에 선택하게끔 환자한테 그걸 주더라고요. 약간 저화질과 고화질. 네, 하여튼 그렇게도 세상이 변하고 있구나를 봤는데 그것도 웃긴 거죠. 의사들이 본인들이 쓰려고 찍는 건데 그렇죠. 예, 환자한테 돈을 더 내라고 하는 건. 왜 그렇게 변했을까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세상이 변하고 있는 건 맞는데 하여튼 진단 분야에 약간 특화된 AI가
그들 연합에 얼라이언스가 됐으면은 그 그룹 안에 이너서클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돈을 벌면서 버티느냐 아니면은 돈도 못 벌고 계속 연명하다가 우리도 껴주세요 하면은 그들이 끼워줄 거냐 이건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하여튼 뭐 재료가 나와가지고 주가가 확 반응해버리면은 그냥 우르르 돌아갔다가 또 다음날 우르르 빠졌다가 이러니까 실체 분명히 좀 어려워서 좀 난해하긴 하네요. 자, 결론을 내야 됩니다. 두 분의 전략은 그러면은 이 의료 AI, 뭐 AI 바이오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실 건지? 네, 우선은 뭐 일부 종목군들이 지금 많이 상승이 나왔고요.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좀 대표적으로 지금 뭐 고영이라던가 지금 로키드헬스케어라던가 이런 종목군들은 네. 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셀바스 관련해서는 좀 단순 이슈에 의한 상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쪽은 관망하시는 게 좋고 오히려 좀 이쪽은 오히려 옥석 가리기를 해서 실제로 뭐 기술력이 있거나 뭔가 매출에 대한 앞으로 성장이 보이는 종목군들을 잘 골라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체 분명히 좀 구분이 잘 돼야 돼. 고영은 뭐 수술 로봇 네. 쪽이죠. 뇌수술 로봇하고 네. 거기 또 뭐 반도체 검사 장비도 워낙 또 했던 거기 때문에 로키드 헬스케어는 뭐죠? 관절모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관절 재생? 네, 맞습니다. 그 아. 재생과 관련된 쪽입니다. 3D 프린트. 3D 프린트. 네, 3D 프린터 관련해서. 관절을 대체하는. 네. 네, 오케이. 그러면 이주호 본부장은 조정시 매수 이렇게 주셨고 다만 변동성에 좀 유의하자 이렇게 했고 이건희 대표는 어떻게 전략을? 종목을 잘 가르쳐야 될 것 같고 기존에 이제 단순 진단 쪽은 좀 아닌 것 같고 이제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저는 매수 의견을 드리긴 했는데 전체를 다 사자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종목을 잘 고르셔야 된다. 차라리 남들 다 아는 회사는 이미 지금 다 알려져서 주가가 못 가죠. 네. 뷰노, 루닌, 뭐 제일키오는 반등 나오긴 하지만 다 힘든 상황이고요. 딥노이드도 마찬가지고. 1세대는 지금 아직 좀 뭔가 검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진입한 아까 로키드헬스케어도 있고 뭐 프로티나라는 회사도 있고 많죠. 근데 그런 회사들은 좀 유심히 보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상장한 회사들은. 근데 이제 당장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 주가는 좀 늘려야 되겠죠. 주가가 단기간에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고요. 그 중에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지금 투자 경고가 떠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네. 예,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 되게 큐리옥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제가- 예전에 많이 봤죠. 예, 제가 이제 백스터 베이직 해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뭐 의료 AI를 어떻게 하든 뭐 아니면 암세포를 어떻게 정복하든 뭐 그다음 단백질 구조를 밝히든 여러 이제 그런 거 하려면 데이터들이 필요하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근본적으로 하려면 세포를 분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네. 세포 전처리 시스템을 지금 갖고 있는 게 퓨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이고 내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그래서 주가가 이미 뭐 시가총액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1조 6천억 가까이 됐는데 지금 아직 매출은 없습니다만 이제 눈에 띄는 매출은 없는데 이제 여기저기 이제 업무 협약을 좀 잘 맺고 있기 때문에 네. 내년이 기대되는 회사다. 이게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같이 갖고 있어요. 여기가. 맞아요. 플루토라고 하는 이제 그 시리즈를 갖고 있고 이제 기계도 이제 세포가 예전에 보면 원심 분리기 막 돌려가지고 막 맞아요. 그 예. 세포 세척할 때 원심 분리기를 돌리면 세포가 터져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원심 분리기 안 돌리고 화학적 요법. 화학적 요법으로 깔끔하게 이제 처리해서 이제 한마디로 학자들이 볼 수 있는 좋은 데이터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뭐 조정이 나오면 조금 당분간 좀 쉬어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워낙 주가가 단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도 내년을 생각해서 좀 유심히 관심 종목에 두고 좀 보셔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들 이거 상장할 때부터 제가 좀 많이 유심 있게 봤는데 한동안은 뭐 수급 때문에 좀 1년 가까이 그렇죠. 주가가 횡보했었죠. 무거웠죠.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제값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기술력은 좀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개성과 그걸로 수익성을 낸다라는 기업들은 그렇죠. 지켜볼 필요가 있죠. 이런 게 또 사이즈가 대기업이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맞아요. 예,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들어오기에는 진입 장벽이 높고. 예, 그런 쪽이 오히려 강소기업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알겠습니다. 약간 이건희 대표는 이 바이오의 디바이스라고 하는 형태로 접근을 좀 제안해 주셨네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시그널로 넘어가 볼까요? 유사성이 있는데 이것도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김주정 아나운서 이건 뭔가요?
네, 두 번째 시그널은 의료 AI에 넘어 이 제약바이오까지 그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지금이 매수할 골든 타이밍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 때문일까요? 일단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의 통과가 임박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이 생물보안법을 국방수건법에 포함하면서 연내 입법이 사실상 확정시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법은 어떤 법일까요?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우시엔텍과 같은 중국의 우려 기업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과 거래를 제한하고 금지하는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안은 특히 발효된다라면 유해기관 발효 없이 발효될 가능성이 커서 중국 기업들에게 맡겨져 있던 거대하고 막대한 양의 CDMO 물량들이 바로 한국의 CDMO 기업들로 함께 넘겨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지금 바로 반영되고 있는데요.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은 이미 미국에 현지 기반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고 대규모 증설을 통해서 이 물량들을 모두 받아낼 준비를 끝 마쳤다라고 평가받으며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 인하가 오늘 단행되면서 투자 확대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빅파마들이 투자하고 기술을 결정할 수 있는 더 완화적인 흐름까지 연출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때문일까요? 벌써 한미약품, 녹십자, 올릭스 같은 기업들이 상승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이뮤온시아가 오늘 22% 넘게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생물보안법이라는 거시적 환경 개선과 함께 금리 인하라는 유동성까지 완화가 되었고요. 이제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혁신적인 기술력까지 시너지를 내며 이제는 골든타임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과연 오늘 현 시점 제약바이오란 섹터 내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 봐야 될까요? 오늘의 탑픽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네. 일단 뭐 찾아보면 다 내용은 나오긴 하는데 미국의 생물보안법은 아마 중국 견제용인 것 같고 이게 코로나 때 그 코비드 바이러스가 어디 중국 우한이었나요? 네, 우한. 네. 뭐 그렇게들 지금 추정을 하는데 뭐 그런 트라우마 때문인지 미국의 어떤 보안과 관련된 국방수권법의 일종일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한테 뭔가를 제한을 걸면은 우리가 상대적으로는 수혜가 될 거다. 그래서 뭐 우리 CDMO 기업들이 많이 얘기들 하던데, 그러니까 뭐 이 제약을 이제 위탁받아 생산하는 자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네, 우선은 지금 그 생물보안법에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다고 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표적일 것 같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CDMO 1위 기업은 론자라는 기업입니다. 스위스에 있는 기업이고요. 이제 2위, 3위가 이제 우시바이오로직스랑 캐톨란트랑 왔다 갔다 하는데 캐톨란트가 원래 미국 기업이었다가 노보론디스크가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네. 결국엔 덴마크 기업이 됐죠. 그러면 이제 제대로 CDMO 시장에서 좀 약간 점유를 하고 있는 기업 중에 미국 기업이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서 만약에 타격을 받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반사익을 얻을 것이다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저는 또 너무나 또 낙관적으로 보기엔 좀 어려운 게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물량이 다 넘어오면 괜찮은데 지금 후지도 CDMO 바이오 사업 하거든요. 근데 후지라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후지입니다. 일본에. 후지필름. 네, 거기가 맞아요. 바이오 사업도 하는데 네. 지금 후지가 미국에 엄청난 양의 공장을 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물량이 우리나라 쪽으로 오면 좋지만 일본으로 갔을 때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뭔가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또 낙관적으로만 보기에는 조금 약간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생물보안법 통과됐을 때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수혜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물량이 어디로 가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지금 바이오시밀러 쪽도 이걸로 인해서 수혜를 볼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약가 인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중국을 저렇게 압박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제네릭 바이오 복제약을 계속 늘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CDMO 기업이랑 바이오시밀러까지 같이 좀 기대감의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CDMO라던가 이런 쪽에서 당연히 수혜를 볼 것은 맞는데 좀 너무나 우리 쪽으로만 다 수혜를 볼 거다라는 너무나 낙관적인 생각보다도 다른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은 함께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우리만 할 수 있다는 건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또 그 시장에 진입한 게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있지는 않잖아요.
보통 보면 이게 좋지 않은 기억인데 전쟁을 했던 국가들 패전국이 됐지만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가 이 생물학이나 화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안 좋은 기억이죠. 우리는 뭐 잘 아는 일본의 741 부대, 마루타 이런 건 731. 731. 네. 741은 어디요? 다른 데 있었겠죠. 다른 데 있었겠죠. 네. 하여튼 뭐 대충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정확한 게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안 좋은 기억이 있죠. 근데 그쪽의 생물학들은 좀 많이 발전해서 우리하고 이제 경쟁이 CDMO 산업을 말씀하셨는데 쉽지는 않겠네요. 근데 뭐 이주 본부장이 지적한 것도 일리도 있고 또 반면에 긍정도 분명히 있긴 있겠죠. 뭐 일단 생물보안법 얘기 자꾸 나오는데 그거는 뭐 그닥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뭐 일부 기업들 정도가 되겠죠. 뭐 아무리 이제 뭐 우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반도체로 따지면 TSMC한테 물량 안 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예, 우시가 그거는 생각보다 쉽지 예, 큰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삼바보다도 훨씬 더 훨씬 더 이제 규모가 큰데. 전 세계 항생제 수요가 제일 큰 나라 당연히 중국이고 예. 그 항생제는 대량으로 생산해야 되는데 우시바이오 같은 데가 맞습니다. 뭐 우시바이오, 우시 엔텍 자회사까지 이제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이게 초반에 이제 연초에 하려다 못했던 이유가 당장 제동을 걸면 본인들의 이제 약값이 올라가죠. 예,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어서 못하고 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는 걸로 보이고 저는 약간 정치적인 발언이다 뭐 이렇게 보는데 연내 타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고요. 일단 타결된다 하더라도 뭐 삼바라든지 오히려 미국의 공장 이제 인수한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또 이제 부각받을 수는 있을 걸로 보이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제약 바이오 쪽은 지금 바이오텍이 좀 핵심이 되겠죠. 네. 연말 연초는 JP모건 헬스케어 관련돼서 지금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참여 기업도 나오고 있고 거기에 이제 대표 기업들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그쪽에 집중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를 왜 이렇게 난리를 치냐라고 하면 거기가 이제 1년의 트렌드를 다 보여주는 데입니다. 네. 올해 연초에 했던 JP모건 헬스케어의 키워드가 그대로 반영돼서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뭐 특히 이제 ADC 관련돼서 굉장히 뭐 많이 화두가 됐었고 그 당시에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AI 관련된 이슈 이게 이제 키워드 3대 키워드에 들어갔던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그 외에 AI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3대 키워드 안에 들어간 회사들이 보고 지나고 나서 1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주가가 다 좋았죠. 결국엔 그럼 JP모건 헬스케어의 화두가 뭘까를 보는 게 중요하다. 뭐가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파악하는 게 최근 우리나라 상장하는 이제 신규 상장하는 바이오 기업들 보면 굉장히 화려하죠. 예전에는 참 연구소 같은 회사들이 상장했는데 요즘에는 아예 뭐 기술 수출을 하고 들어온다든지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바이오 포트폴리오는 굉장히 좀 좋아지겠구나 우리나라에 상장한 회사들의. 물론 그 안에서도 이제 옥석을 좀 가릴 필요는 있을 걸로 보이고 이번 JP모건 헬스케어를 기점으로 해서 추가 기술 수출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주 본부장은 또 그러면 전략들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혹시 기업이나 뭐 보시는 것들이 있나요? 네, 일단 전략과 저는 기업. 네, 삼천당 제약을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오늘 일동제약이 급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화이자가 경구용 비만 치료제 시장 공략을 위해서 지금 중국 야옥파마라는 곳과 3조 가량의 규모의 계약 소식이 있으면서 지금 일동제약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비만 치료제부터 시작해서 메시 관련된 기업들 싹 다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역시나 삼천당 제약도 경구용 비만 치료 관련된 모멘텀이 있고 얼마 전에 공시가 나왔는데 내년 1월 초에 IR 진행 예정인데 거기서 이제 글로벌 빅파마에 대한 계약 내용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경구용 이 플랫폼, S패스 플랫폼이랑 그다음에 장기 지속에 대한 것들에 대한 성과라던가 이런 것들을 IR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2거래일 동안 상승이 나왔는데 저는 삼천당 제약은 역시나 좀 모멘텀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끌고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가 캐나다에 매출이 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시밀러도 모멘텀이 있고 두 가지 모멘텀을 다 가질 수 있는 또 삼천당 제약을 한번 노려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 보셔도 지금 가격대가 다른 제약 바이오보다는 좀 덜 오르지 않았나. 그래서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일단 삼천당 제약을 얘기해 주셨고 매수 전략. 그다음에 이건희 대표는 혹시 기업 있습니까? 예, 최근에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알테오젠을 사셔야 될 타이밍이다.
이유는요? 독일 특허 그 이제 가처분 머크와 할로자임의 소송이죠. 어떻게 보면 할로자임이 머크에 이제 소송을 건 건데 우리 특허를 너희들이 쓰는 S 제형의 특허가 알테오젠께 우리 기술이 포함돼 있어라고 자꾸 우기는 거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일말의 빌미를 찾아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삥을 뜯으려고 하는. 그래서 매출의 일부분을 나한테 줘 이렇게 지금 하려고 요구를 계속하는 거죠. 미국에선 실패했고 지금 유럽에서 이제 독일의 지방법원에 이제 신청해서 이거가 이제 가처분이 떨어진 건데 일단 독일은 가처분을 잘 해주는 나라고 거기에 이제 이게 특허가 뭐 포함되거나 침해하거나 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땐 거의 없다. 이미 미국에서 그렇게 판독이 나고 있는데. 독일만 갑자기 뭐 그걸 허용해 줄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독일 지방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에서 지금 또 다시 한번 머크가 그거에 대해 소송을 하고 있는 진행 중이니까 사실은 이제 알테오젠 그 이슈로 빠졌다고 하면 너무 많이 빠진 거죠. 네. 예, 그래서 바뀐 건 없는 것 같고 아마 연말 연초에 추가 기술 수출 계약 나오면 예전에 아스트라제네카 수출 나왔을 때랑 비슷하게 이게 그래도 수출됐다라는 거는 특허에 문제가 없구나 또 한번 해소시키겠죠. 예, 그게 아마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까 지금 너무 의심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고점 대비 15% 이상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또 진입의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건희 대표는 알테오젠을 현 시점에서 매수 전략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뭐 제약바이오, 뭐 미국의 생물보안법 그리고 또 AI 바이오 뭐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들어봤는데 뒤에 거는 시간 관계상 또 날려야겠네요. 개별 기업들이라서. 네, 뭐 할인 지주가 들어있더라고요. 네. 판교도 거기 예. 뭐 부지 또 개발 뭐 이런 거 같은데 뭐또 시장이 또 여러 가지 얘기들. 이제 저평가돼 있으니까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널 들어봤고요.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SP 인베스트먼트 이주호 본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